저 백두현 이 시간으로 고성군수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4년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고성군이 되었습니다. 고성군민의 행복과 고성군 발전을 위한 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민선 7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고성 발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민선 7기 성과는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대한민국에 우뚝 서는 더 큰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4년 국민의 관심과 격려 속에 2018년 불과 4,257억 원이었던 예산은 2022년 2,295억 원이 증가한 6,552억 원을 넘었습니다. 공모사업 역시 민선 6기 820억 원대에서 민선 7기 5,120억 규모로 6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렇듯 고성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영원했던 남부대륙철도 고성 역사 유치로 고성의 실온 발전 기회를 만들었으며 허벌판이던 이 당시에는 카이 고성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영혼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주거에 복지를 더한 공공실거주택 조성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식사 도우미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 편의를 위해 산부인과를 민간 위탁했고 지역에서 없어진 소아청소년과 문제도 해결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집이 고성은 코로나 시기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성형 긴급재난지원금을 2회 걸쳐 지급하며 국민들을 위로했고 소상공인에게는 더 두터운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온, 진로교육지원센터, 행복교육지구, 우리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하여 개장한 어린이 모험 놀이터, 그리고 곧 개장을 앞둔 남포항 어린이 물놀이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줄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청소년 꿈키움 마우치, 폐교위기의 학교를 살리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영연, 영호 개천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장난감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로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 교육이 실현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400억 규모의 농촌 희각과 7개 건역 666억 규모 어촌 유립, 성내 송악 고분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고성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양촌 용정지구 정상,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북도 77호선 개선사업, 상리 하이간 지방도 정개선 확보 등 국민들의 수건도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축산업치로 거리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산성마을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공 창업 보이센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들어섰고 건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2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8개로 출발한 전국 단위 체육대회는 해양 레포츠를 포함해서 올해 101개의 대회가 치러지며 스포츠파크 사부장, 동무장 선정, 해양 레포츠 아카데미 준공, 야구장 개장 등 명실상부한 스포츠 산업도시로 부상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반나비 문화체육센터 조성과 교통약자 폴택시 요금 인하, 버스요금 단일화, 행복택시 확대 등 장애인과 교통소외 지역 국민들의 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개최 자체가 어려웠던 고성공룡시계엑스포는 38일을 짧은 기간에도 68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입장권 수익 38억, 영업수익 30억 등 총 71억 원의 매출로 흑자 행사로 전환됐고 200여 명의 국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창구가 된 고성군 공식 밴드는 실시간으로 군정 소식을 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간단한 문제들은 절차 과정 없이 즉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성시장은 불법 과일 노점상 철거, 노점상 실명제 도입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과 생활에 편의를 위해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어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무척 많았지만 고성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백전 행정을 신뢰하고 힘주신 국민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년의 기간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던 고성군을 바꾸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고성을 만들기에는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대도 일반 산업단지 공장 문제, 스포츠 마케팅에서 딱 하나 부족한 숙소, 이 문제를 해결할 유스 호스텔,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속 추진, 1세부터 12세까지 함께 키움 바우처 시행, 고성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 휴가, 도시재생, 어린이 도서관, 가족센터 건립 등 국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수한 일들이 아직 저에게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민선 7기에서 시작한 많은 일을 민선 8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선 8기에는 사람이 머무는 도시 고성,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고성, 국민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고성 위에 다시 한번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 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분야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 대중교통. 국내버스와 교통약자 콜택시를 모든 국민과 고성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무상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택시 또한 교통수혜지역 국민의 발이 되도록 행복택시를 확대하고 공공택시 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택시 종사자들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는 누구나 긴급돌봄 SOS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나 가정폭력, 건강문제, 병원 입원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돌봄 SOS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연료비 경감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특히 거류면도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면에 건설되는 LNG 발전소와 연계하여 하이면과 하이면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면 단위, 말 단위 LPG 공급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고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하여 1세부터 12세까지 함께 키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촌 휴양, 어촌 뉴딜, 도시 대생, 마을 만들기, 농촌 공간 정비 등을 통해서 농어촌 마을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엄연히 분위기있게 발전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고성군 내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민선 7기 동안 고성읍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주차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향후에도 대성초등학교 앞과 송악광장 주변, 정동마을, 덕진아파트 인근 등 주거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면지역 마을 주차장도 계속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령친화, 여성친화, 청년친화, 아동친화 도시 고성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년 저희들은 노력했고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고성군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4년도 국민을 제대로 모시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성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말이 아닌 성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4년 전 국민들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왜 출마하냐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왔던 군정보다 진정 국민이 주인되는 또 다른 세상,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보여드리기 위해 출마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보고 왜 출마하냐고 물으신다면 또 다른 세상을 위한 완성,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한 번 더 군수가 되어서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느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8년간의 고성군 발전, 고성 국민만을 위한 군정의 시스템 속에서 고성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또 저는 출마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고성 군수선거는 군수선거로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 선거입니다. 재선이 되어서 고성군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저도 더 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 속에서 중앙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치인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항상 고성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을 키워주십시오. 저백된 여기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워주셨던 그 군수가 중앙의 무대에 가서 여러분들이 항상 TV를 보면 맨날 싸웠던 그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키웠던 백두현이가 국정의 중심에 있고 정말로 국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그런 정치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키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절대 여러 다른 정치인들처럼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전의 모든 정치인들은 고성을 위한다고 했지만 임기가 끝나고 다 어디 갔습니까? 임기가 끝나면 떠나는 잘못된 문화가 아닌 중앙에서 더욱 큰 정치를 이끌고 그 속에서 고성군의 발전을 지원하는 이런 멋진 문화 제가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슬로건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고성군수 백두현, 더 큰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 출발점,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때문에 3전 4기를 했었습니까? 예전에 군수 같으면 의원들이 노했던 것은 감히 다시 의회 상정을 생각을 못했던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밀어붙였던 이유는 뭐냐? 정책과 관련돼서는 의회와 행정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수준을 더 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전의 군수들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제가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안건 상정을 통해서 민도도 올리고 정책과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이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데 그런 논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은 의회와 행정이 불통이다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의원들이 행정의 발목을 잡았던 시기는 작년 연말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번 선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당초에 사람부터 발목을 잡아야 백두인의 모든 해오는 사업들을 발목을 잡아야 자기들이 당선될 수 있다는 논리, 이것 때문에 제 발목을 잡았던 것이지 군정 4년 동안 3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끝나면 정치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끔히 이전에 뭐 했냐는 듯이 다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건데. 근데 하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나 의원들은 머슴이지 않습니까? 머슴이 주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문화, 주인들이 뽑아놨던 머슴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런 잘못된 문화를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과정, 민주주의가 하나 더 성숙돼가는 진일보된 과정이었지 의회와 행정의 불통은 그게 100%는 아니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통해서 의회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고 그리고 언론사들 불러서 공부 토론하자 그러면 아예 토론도 하지 않는 의회의 문화, 그리고 추경례 선거가 이렇게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공문이 2번이나 와갔지 않습니까? 공문이 왔다 갔다 했고 제가 설명도 드린다고 했는데
그 공문조차가 왔다 갔다라고도 의회 내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의 의회. 이걸 정확하게 언론이 집어내서 문제제기를 해주면 의원들이 부끄러워서라도 행정의 절차 과정을 무시해서 우리 측에 논의 안 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수준도 올라가는 과정에 제가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 언론인분들도 객관적으로 공정의 팩트에 응대해서 좀 언론을 내주시면 이런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의 책임자인 저는 의회와 행정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자주 드렸고 지금도 그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시민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성과는 쭉 이제 앞에 말씀하신 국민들뿐만 아니고 모든 고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그럼 교통약자형 콜택시에 하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약자만 되겠습니다. 이제 고성 국민들은 버스는 좀 더 무료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예. 만리에 보면 예. 이번에 이제 개선을 끝으로 사회적 분수는 이제 더 이상 도전 안 하고 예. 큰 정치인으로 나서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이 대한 뭐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이번 이제 저희들 당에도 도의소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훨씬 그 이전부터 중앙이나 도쪽에서는 이제 도지사 후보는 도의원 선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많이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 분수에게도 도움이 되는 도의소 후보들을 많이 원했는데 지금 우리 당 후보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전에 저한테 그런 제안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선 군수에게를 선택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4년간은 부족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고성군을 공무사업이나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만들어 채워나가지만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고성의 기본적으로 시스템, 의식 수준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해야만이 마무리될 수 있겠다. 그 뒤에는 어느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이러한 국민을 존중하는 행정의 시스템 속에서 군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 그것은 제가 만들어 놓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재선 국민들이 선택해 주시면 멋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도나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해보고 싶었던 것이 이전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통영고성 다 위한다라고 하면서 임기만 끝나면 사라져버렸던 이런 문화보다는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야 될 사람이 도나 중앙으로 올라가서 이 지역 발전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모습. 하나 더 바람은 잘못된 정치 문화를 위에 가서 조금씩 바꿔보는 이런 국민들이 정치에 불신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한 번 더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저를 키워주신다면 그런 정치 문화도 한번 바꿔보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건 이제 꿈이고 정치 마지막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군수 대선이 되신다면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라든 그 꿈을 가지고 발표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임기 중에 국회의원 출마할 일은 없고요. 임기 중에는. 아직 전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군수 출마 기자회견하고 좀 틀리지만 어차피 지금 이제 여기 다 오고 계신 분들은 민주당 다 후보들이니까 지금 그 1지역에 지금 도의원 후보가 지금 없습니다. 이게 오늘 제일 야당인데 그래서 이게 없다는 것도 좀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여당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걸 어떤 지금 우리 질문하신 사장님이 앞전에 재선거 후보였는데 질문하신 사장님이 출마를 안 하시니까 후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표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고 국민들 위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찾아볼 것이고 그런 후보가 없다면 무리하게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공천은 일체 저희들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은 오만함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나 공천하면 너희들 우리 찍어줄 것인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결국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아직까지 고성 국민들은 심판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마찬가지 의회가 너무 다수당이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당리당략만 움직이는 이런 부분도 이번 선거에서 강하게 한번 심판해 주시면 더 멋진 고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발목을 잡아도 혁혁한 성과들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제만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고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고성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시사신문의 김준호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검증을 검증을 잘 끌어오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백병 문제의 지지도나 인지도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유승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당과 야당의 예.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과연 민생 7기에 5,120억이라는 가까운 공무사업 금액을 가져온 데 대해서 또 다른 민생 8기에도 이러한 야당으로서 공무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보관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보니까 후보자 토론회 때도 이 질문을 상대방 후보가 할 것 같더라고요. 백군수가 여당일 때는 뭐 청와대든 국회든 많은 사람들 인맥을 활용해서 많은 사업들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여당도 아니고 여당인데 네가 어떻게 그 정도 할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2년 전이었습니까? 이제 우리 선도 살림 경영 75억짜리 공모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군에서 한 것은 아닌데 그분이 한 찾아왔습니다. 2분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에 좀 군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왜 떨어졌냐 물어봤습니다. 떨어진 이유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설명하는 분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가 그 점수가 빵점이었다. 고승문이 천의 자연 요건을 갖고 있는데도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을 못해 빵점이라서 그 설명자 바로 불러서 우리 팀 붙여서 교육시켜서 1등으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3.3년 와도섬이 섬 갖고 있어 30억 예산 확보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인도가 와도 자랑도밖에 없는 고성군이 통영과 거제, 남해, 사천과 경량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백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저는 제안합니다. 경남에서 섬 갖고 이 사업을 하는데 고성은 전체적인 상황이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 덜러리지도 않겠다라고 아예 협박을 합니다. 그 심사위원들이랑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면요. 첫 번째는 떨어지더라도 두 번째는 무조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에어돔 설치한 거지 않습니까? 100억짜리. 어디가 붙은 줄 압니까? 보령시와 동해시가 붙었습니다. 그럼 그때 또 저희들은 거의 제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명분을 찾는데 그때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동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심사위원들이 강하게 어필합니다. 아니 재난지역 선포되면 국비 지원할 건데 에어돔까지 줄게란 말이야. 항상 거기에 맞는 명분과 논리로서 접근을 저희들은 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PT를 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뭘 원하는지 계속 연구 속에서 저희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때 장관했던 사람들 그 중앙부처에서 인사 승진시켰던 사람들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청와대 있을 때 만났던 인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조직들은 명분을 가져야만이 풀어줍니다. 제가 카이 항공기 날개 공장 농업지능지역 해제를 할 때 빽이 좋았어 저 해제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저렇게 빨리 해제하고 저 공장에 들어서게 한 거는 고성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런 명분으로 저는 제안합니다. 그 시기 조선 산업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지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저 사업은 조선 산업이 위축되면서 실직했던 사람들을 항공으로 재교육시켜서 재취업시키는 국가 사업이다. 이걸 하는데 감히
중앙부채의 뭐 4급, 5급 정도가 이 국가 정책을 반대한단 말이다. 이걸 제대로 안 해주는 말이냐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논리와 명분, 인맥들 때문에 이 문제들이 다 가능했던 거지. 전놈이 제가 무슨 백으로 어떻게 실제로 그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 아닙니까? 저와 같이 백수 때 같이 다 당구 치고 술 마셨던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활용한.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수는 정무적인 판단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뽑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재선되면 아까 제가 중앙모대를 하겠다는 것 때문에 중앙정치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일이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대단한 자신감도 갖고 있습니다. 선택만 해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까. 한 가지만 더 예,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앞에 우리 경선에 나오시는 국민의힘 후보님들께서도 제가 아쉽다는 것은 지금까지 느낀 게 보성은 항공이나 조선산업 배후도시라서 마땅한 직업 부인 공단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공단이라면은 좀 포괄적이고 굉장히 범위는 확대되어 있는데 뭐 작은 학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지역민들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나? 는 오늘 많이 제기했는데 예. 한 번도 한 명의 후보들도 지금까지 제안이 없더라고. 또 군수님 또한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기자가 하는 말이라고 듣지 마시고 예. 제가 그래도 조금은 언론 경험이 좀 풍부하고 예. 나름대로 뭐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역 정세에 조금 많은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도 아마 토론회 때는 공통 질문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지?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저희들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수립해왔던 것들이 이제 해상풍력 클러스터, 상강 이벤트 5천억 이상 지금 이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양촌 용경지구가 정상화되면 실제로 한 2,000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하이하력발전소를 우리가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성을 행정이 고민해 본 적이 있나? 인허가와 관련돼서 왜 다른 것은 모르겠고 공동주택이라도 고성읍이나 어디에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양촌 용경지구에 2,000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공동주택을 고성읍, 해야, 거류동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사업들을 해나가는 과정에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행사를 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인항공의 투자선도지구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되면 1,400개 일자리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조선산업특구를 만들어 나갈 때는 거기엔 병원도 들어가야 되고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도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 거면 이전에 행정을 하나도 못했단 말입니다.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양촌 용정지구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모인항공의 투자선도지구 710억짜리 예산을 받아온 거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전에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받아먹기 때문에 백분수도 받아먹다. 이런 이야기 제일 잘 듣기 싫은데 뭔가는 주택단지를 만들어 나가려면 큰 사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이 주도적으로 딱 틀어지고 공동주택을 만들어 나가는 지금 이제 우살리 하나 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삼관에서 공동주택. 이런 걸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는데 백두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 무조건 1년만 2년만 해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치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좀 부담인 거죠. 그렇지만 대표님 하나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상층부 끼리끼리 그것이 소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고성에 필요한 공동주택단지를 고성읍이나 거주해야 동해 쪽에 만들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전면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끌어주는 행정 이때 본 적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기 고성 같은 경우는 이전에 꿈꿔왔던 거 이야기만 하면 눈치 보여서 말을 제대로 못했던 그 꿈이 현실되는 고성군 4년 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그게 정착되는 단계 그 4년을 제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정리하지 못하고 무슨 제가 중앙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고성 국민들이 실제 눈으로 보고
인정했던 고성 군수를 멋지게 중앙으로 한번 보내보자. 그 속에 중앙에 올라가서 대한민국 정치도 한번 바꿔보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불신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저 백들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주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이거 다음 일정 없는가? 예, 저거 간단하게 질문이 많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 질문은 우리 후보자님이 출마하시는 데 대해서 예. 조금 인센티브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질문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공천이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약간은 불합리하다,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측에 특히 백두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간략하게 큰 정치를 품고 계시다니까 예. 한 말씀 해주겠습니다. 그 대부분 공천 탈락했던 분들이 이제 정오의 정치 때문에 출마하려고 하고 공천 탈락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떨어뜨리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지원하는 이런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오의 정치를 하면 몸이 상합니다. 몸이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정오의 정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백두인이 3자 구도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런 공천에 대한 문제, 당에 대한 문제 때문에 누가 나왔으면 제가 더 유리하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출마한 사람이 그래도 후보자들이 정오의 정치 속에서 몸이 상하면 그것을 제 선거에 유리하다고 인정을 한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1대1 제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하기 편하기 때문에. 3자구도 4자구도가 되면 저한테 유리할 수 있다 치더라도 변별력이 떨어져요. 정확하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후보들은 군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고성군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뭘 공부했고 내 장점은 무엇이고 이 장점을 활용해서 고성군과 고성군 발전에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후보 이런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데 3자 이상 구도가 되면 변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맨날 그때 떨어질 때는 3등이었는데 양자 구도 되면 떨어지도 2등 아이가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당선되려고 나온 거고요. 그래서 공천 탈락의 후유증 이건 뭘 뜻하냐면 그 당만 쳐다보고 살았다는 거죠. 국민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 서대를 왜 받겠습니까? 내가 몸담던 당이 원래 이런 당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천만 주면 이 정당은 좋은 정당이고 공천만 안 주면 불합리한 정당이다. 이게 틀린 생각 아닙니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 지금 같은 의회 저리 안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 무서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십시오. 해초리 들어주시고 때리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1대1이 좋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